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I 기술 발전 이면에 좀 가려져 있던 문제죠. 바로 이 저작권 침해 논란, 특히 거대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죠. 맞습니다. 이게 연법한 판결문이나 또 미 상원 증언 기록 같은 걸 보니까요. 메타나 엔스로픽 같은 큰 기업들이 모델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저작권 있는 책들을 그냥 막 불법으로 가져다 썼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내용이 좀 센데요. 그 조시 홀리 상원의원 발언이 상당히 좀 강하더라고요. 이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적재산권 도용,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가요? 네, 그 표현이 나올 만큼 사안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메타나 엔스로픽 같은 주요 AI 기업들이 자기들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성능을 높이려고 수백만 건이나 되는 책 데이터를 썼는데 이걸 뭐 정당한 라이센스를 받고 쓴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해적판 사이트에서 그냥 대량으로 내려받아서 썼다는 혐의입니다. 해적판 사이트에서요?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내부 문건들을 보면 뭐 이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려고 이런 방식을 강행한 정황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와, 자료를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내부 논의 과정까지 좀 드러나서 더 충격적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걸 직접 승인해서 뭐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이런 데서 200테라바이트나 되는 자료를 받았다고요? 이게 책으로 치면 거의 750만 권, 논문은 8,100만 편. 네, 엄청난 양이죠. 200테라바이트면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 이걸 전부 불법 복제 자료로 채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부 직원 중에는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그냥 진행했다는 내용까지 있고요. 그렇죠. 메타의 사례가 특히 좀 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들이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근데 엔스로픽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원 문서를 보면요. 이 클로드 AI 훈련시키려고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가 들어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일종의 해적판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뭐 계속 가지고 있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도 뭐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해적판 자료 쓰는 걸 더 선호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저자들한테 집단 소송을 당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 소송까지 갔군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해 보이는 저작권 침해 정황이 있는데도 기업들은 뭐 공정이용이다 이런 법적인 방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요. 법원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데요. 최근에 서로 다른 연방법원 판결 두 건에서 AI 훈련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정이용, 페어 유스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오긴 했어요. 아, 훈련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하지만 이 판결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약간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그 엔스로픽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지적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하고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그 방대한 양의 도서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이건 공정이용으로 보호받기 좀 어렵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아, 훈련이랑 보관은 다른 문제다. 그렇죠. 훈련 자체는 변형적 사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막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지점 때문에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료를 썼고 심지어는 뭐 증거를 안 남기려고 적극적으로 서면 기록 작성을 피하려 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공정-이용 주장이 좀 설득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련의 사건들, 이게 앞으로 AI 산업에는 좀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던지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잘 나가는 많은 AI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 사실 모델 성능이잖아요. 근데 그 성능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데이터에 기반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합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현재 저작권법이라는 게 사실 인만이 창작하고 소비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기계가 학습하려고 막대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법적인 공백 혹은 회색지대가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죠. 기업들이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든 거고요.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셋째로는 이게 거대 기술 기업하고 창작자들 사이의 희묘 불균형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합법적인 라이센스가 비합리적으로 비싸고 느리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에 그냥 불법 복제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당연히 지적 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히 미국 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규제 논의가 활발한데 이번 사건이 이런 논의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게 AI 기술 발전이라는 되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대규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딱 드러나면서 관련된 AI 기업들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가 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창작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쓰고 있는 많은 AI 도구들이 사실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졌고 심지어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의도성까지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